그만큼 매수도 어려운데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라는 거예요. 두 번째가 손실을 확정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우리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네,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 주가예요. 주가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1년 뒤에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의 주가예요. 손절매만 잘해도 주식으로 크게 돈 잃기가 어려워요. 분산 투자, 분산 손절을 하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서정입니다. 오늘 주제는 매도, 손절매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씨를 뿌리는 건 10이고 90이 가꾸는 노력이라고. 매수는 쉬워요. 왜냐하면 꿈을 사는 거잖아요. 세상에 정보가 무지 많아요. 연애도 시작하긴 쉬워요. 뭔가 눈에 콩깍불이 씌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, 또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외롭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외로울 때는 누가 얘기하면 그냥 덜커덕 넘어가요.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똑같아요. 돈은 벌고 싶어요.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. 그게 연애할 때 외로운 심정이랑 똑같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. 매수는 진짜 초등학생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은 무지 어렵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확산시키는 거고 장밋빛 꿈을 꾸는 거라서 매수는 의외로 쉬워요.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동기는 정말 주위에 보면 넘쳐요. 유튜브 생태계에도 뭐 이거 이래 좋아요, 이거 사시면 인생이 달라져요, 대박이 나요,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요,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해서 돈 버셨냐고요? 못 벌잖아요. 그죠? 그만큼 매수도 어려운데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 하면 매도는 꿈을 내려놓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잘 해야 된다고요.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대상 자산들에 대해서는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만 중요해요. 매도가 또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꿈과의 이별인 거, 두 번째가 손실을 확정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우리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평가손인 거는 손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.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평가받고 있는 게 현재 자산 가격이고, 사실은 그 현재가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이에요.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 50% 정도 돼 있는 자산이 거기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%인 상태에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샀던 원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워요. 그거를 현실화시키기가. 그런데 현실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, 그게 안 하고 있으면요, 전념을 시켜요. 무슨 전념을 시키냐 하면 그 손실 때문에 다른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을 미리 정해야 되고요. 한 종목당 20% 이상은 비중을 안 싣는다, 그런 원칙도 정해야 되고, 20%에 대해서 나는 10% 이상 손실을 안 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 놓으면 설령 그게 0으로 돌아가면 전체 포트의 20%의 손해를 보는 거고, 만약에 50%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10%의 전체 포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. 그런데 만약에 10%가 돼가 내가 저절로 손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체 포트에 2%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. 그럼 가볍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시는 상당수의 많은 우리 그분님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 많은 비중을 들고 있게 되면 차마 그걸 못 파는 거예요. 처음부터 한 종목을 몰빵을 하게 되면 손절을 못 해요. 그래서 손실 회피 심리,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타격받을 거에 대한 불안, 이런 것 때문에 손절매를 못해요.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10%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. 손절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, 분할해서 하시면 돼요. 내가 예를 들어 비중 20%를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이게 10% 오를 줄 알았는데 10% 내려가. 그러면 한 5%라도 줄이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고 그 5%를 가지고 더 내려가면 진짜 손절을 했다가 단가를 더 낮추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
물타기는 저는 일체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떨 때 고통을 제일 많이 느끼냐 하면요, 내가 처음에 주식을 잘못 샀어. 그래서 마이너스 20%가 됐어. 내가 20%에서 나 로스컷을 했어. 그 뒤에 얘가 오르네, 거꾸로. 그것도 손절매 했는데 올라요.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가장 커요. 내가 버린 게 잘 되는 게 그게 너무나 나한테는 힘들다는 거죠. 익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뭐 조금 적게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. 그런데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고 나중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주가가 몇 배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. 그거를 방지하려면 그분님들 있잖아요, 이번에도 똑같아요. 분산 투자, 분산 손절 하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. 내가 비중 20%를 샀는데 종목 5개로 100%를 채웠는데 그중에 다른 건 잘 가고 있는데 요 20%짜리 하나가 마이너스 20%가 돼서 내가 손절을 하는데 10%만 손절을 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그 10% 판 자금을 가지고 딴 걸 뭐 샀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거기에서 또 그걸로 먹을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10% 남은 게 다시 올라오니까 또 괜찮고, 또 하나는 20% 손절을 10% 비중을 줄였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. 그러면 내 결정이 맞으니까 또 행복한 거고. 여러분들의 평가 손도 손실이고요, 실현 손실도 손실이에요. 똑같아요. 또 우리 그분들께 잘못된 유혹의 현상들, 이게 뭐가 있냐면, 골이 깊으면 다시 산이 높아진다. 반등한다.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. 얘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,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이보다가 20% 높은 가격이 거래됐으니 참고 기다리면 그 가격에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. 그거는 자연과학이면 맞아요.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, 겨울이 되면 여름이 와요. 모든 세상의 자연과학, 물리 현상들, 이것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. 온 세상의 통계적인 모든 현상들은 정규분포하면서 가운데로 회귀를 해요. 주가 지수라면 그 얘기가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. 한 나라의 역사랑도 같고, 한 회사의 운명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지, 한번 망조가 들었는데 다시 회복하기란 몇 배나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다시 올라갈 거야, 막연한 기대? 그건 절대로 그런 기대를 가시면 안 돼요. 그럴수록 더 위험을 느끼면서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올라가는 주식을 더 추가로 사는 게 지나고 보면 수익률이 좋지, 망해가는 기업에 주식을 많이 사면 정말 망해가요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해야지, 내려가는 주식을 고집부려서 계속 들고 있으면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거죠. 또 손절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, 공부를 안 하게 돼요. 막연하게 언젠간 좋아질 거야, 존버할 거야, 이렇게 되고요.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계속 좋다고, 그런 경우 많잖아요, 그죠? 네,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 주가예요, 주가. 주가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그 기업이 오늘 현재 이룩하고 있고 향후 뭐 선행성이 있으니까 1년 뒤에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의 주가예요. 그 주가 이상으로 더 정확한 펀더멘털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가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주가가 내가 샀을 때보다가 50% 내리고, 경기 민감주도 아닌데, 경기 민감주는 그럴 수가 있어요. 물정한 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은 서너 개밖에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경기 민감주도 아닌데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.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누군가는 언젠간 좋아질까 안 돼요, 안 돼요. 그러면 진짜 정말로 주식이 사람 잡아요. 그런 일 가면 그분님들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싶어지고, 다른 한쪽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우울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.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. 걔가 비실비실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독약을 먹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샀는데 주식이 비실비실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과감하게 결정하려면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매도가 어렵습니다. 이 주식시장은요, 또 엄청난 그 강자 독식의 시장이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커지잖아요.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 올라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팔기를 싫어하게 되고, 내려가는 주식은 자꾸 더 팔아버리게 돼요. 그래서 점점 내려가게 되면 위험을 느껴야 된다고 제가 제3제사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, 제 주위에 정말로 주식
주식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고 주식에서 돈을 할 때마다 잃는 분이 계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. 리스크 관리, 이 손절매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. 손절매만 잘해도 주식으로 크게 돈 잃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손절매는 내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가 변동이 크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만약에 한 달 뒤, 6개월 뒤, 1년 뒤에 그냥 방치해두면 폭이 커져요. 그래서 늘 깨어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주식 투자 자체가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돈 잃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관 투자가 노릇하다가 개인 투자가라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파래지면 즉시 삐뽀가 들어옵니다. 아,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.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제가 인지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이제 그 대신에 잘했어 좀 지켜보고 익절은 늦게 하는 스타일이고 손절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. 우리 몸도 있잖아요. 전염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령 우리가 뭐 어디 외상을 입어가지고 팔이 뭐 이렇게 막 피가 철철 나요. 근데 이거 병원에 가서 이걸 빨리 잘라내고 이걸 뭐 다시 봉합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쪽으로 안 옮겨가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섞어가지고 온몸에 번지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포트폴리오에 머리 역할을 하는 종목도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이런다 쳐요. 근데 어디 한쪽이 잘못돼가 썩어갈 때 이거를 빨리 구조조정을 안 하면 몸 전체가 병들어 가는 거죠.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. 여러분 매수보다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매도고요.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욕망이고 꿈과의 이별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별 아니에요. 글로벌 전체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. 수만 개의 기업이 있고 부모님들 요새는 뭐 일본 기업도 투자하고 중국 기업도 투자하고 미국 기업도 투자하고 투자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. 거기에서 뭐 지금까지 성과가 좋은 기업들 그냥 대충 얹어놔도 1년에 뭐 5% 10% 먹는 기업들이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수두룩해요. 아 근데 왜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왜 계속 안 좋은 거를 계속 들고 고집을 부리냐는 거예요. 오늘 제 얘기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 있어요. 모든 주가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. 내 의사결정의 기준은 내 원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늘 가격이다.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손이나 실현손이나 똑같다. 또 손절을 잘 하려면 비중을 너무 크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내려가는 주식은 비중을 점점 줄이셔야 돼요. 줄여야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. 제 얘기는 그거예요. 세상에 주가는 절대로 평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고 무려 지금 20년, 30년째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막 정말 속에서 우국해요. 너무 아깝잖아요. 우리 그분들 평생을 번 돈일 수도 있고 지하철에 찡겨서 새벽 뭐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의견들 때문에 돈을 잃고 거기다 또 건강도 잃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정말 안 좋은 거예요. 그분들 제발 거기에서 헤어 나오시길 바랍니다. 꼭 그 기업이 좋으시면 퍼렇게 돼 있게 내비두지 마시고 손절을 하고 다시 사십시오. 차라리. 그러면 계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실망감은 없으실 거고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